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오늘 투자에 대해서 또 참고해야 될 만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근형 저 배우 있잖아요. 배우. 아, 예전에 사실 그분이, 누가 용의 머리를 보았는가? 아니 그분이 그 가장 그 멋진. 예?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역할 혹은 뭐 기업 회장 역할 이런 거 많이 아니 하셨죠. 근데 젊었을 때 가장 잘생긴.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양복 선전은 다 독점했었어요. 박근형. 아, 박근영 씨가 네. 골든텍스. 콜렌텍스. 아 진짜로. 예. 박근영 씨하고 한진희 씨가 한진희 씨. 아, 그 외 저 누구죠? 그 신영균인가? 그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신영균님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 안 하지. 아,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레버리과 아, 저 홍정욱 씨 아빠 누구죠? 그 남궁원 씨. 남궁원. 네, 그분은 그렇죠. 좀 하셨잖아요. 좀 했지. 예. 그분 이제 영화판이고 아,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드라마. 드라마. 예. 박근영님. 기업 회장은 하여튼 거의 대부분 박근영 씨였으니까.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떻게 미국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일부 좀 파일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어제까지 보여드렸던 PPT가 조금 오늘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천천히 제가 말씀으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회사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좀 열어주시면 제가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왜냐면 저희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 발표되는 모든 자료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통과해서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네. 막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약간 그 결제 라인을 통하는데 네, 도착하는 약간 대로 시간이 좀 여러분 걸렸습니다. 보여드려요. 네. 지금 아마 도착했다고 저한테 문자 왔으니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가 0.8% 그리고 S&P 500이 0.95% 그리고 나스닥이 0.94% 상승했는데요. 조금 얄미운 것이 어제 국내 증시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쉬면서 빠진 것을 반영을 하고 이후에 더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빠지고 있을 때 미국 선물이 그때 0.8%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일 국내 증시가 빠질 때 미국 선물이 상당히 좀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가 좀 좋지 못했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어제 약간 이렇게 돌아서면서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WTI 유가가 119.41달러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97%로 소폭 하향,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2.73%로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빅스에 관련된 그 공포지수도 24.02로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102.331,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다소 좀 올라간 부분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54.85원, 그러니까 1250원을 다시 상향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타겟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가이던스가 기존에 5.3% 가이던스를 냈는데요. 2%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타겟이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그 인플레로 쇼핑 습관이 변화하면서 재고 증가나 그다음에 할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용품 같은 좀 안 사도 되는 그런 어떤 소비재보다는 식품이나 음료, 그다음에 생필품 중심의 카테고리로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제품 가격 인상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서 수익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타겟의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약간 꺾이는 듯한 뉘앙스를 준 부분 때문에 네. 사실은 썩 시장에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4월 달에 3.2%를 발표를 했었는데 2.9%로 하향 조정을 한 것도 약간 경기가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됐던 경기에 대한 이슈는 이미 네. 시장이 좀 선반영됐다는 뭐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반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됐죠. 그리고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반도체 그리고 비료, 운임 이 세 가지 섹터의 하락 때문에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뭐 벌써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 분석은 맞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의회 정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은 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인플레 대응이 최고
최우선 과제이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청정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처방약 인하 등이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좀 돌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장중에 채권 금리가 이제 전일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3.05%까지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도 그렇게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물이 이제 2.9%대 중반 정도로 떨어졌죠. 빠지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미국의 4월 무역 적자도 대폭 축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대비 19% 정도 적자가 더 축소되면서 미국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유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유통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에너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개발자 회의에서 대한 호평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긍정적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달러 환율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발표하면서 네. 주가가 상승했고 그 외에도 알리바바나 핀듀오듀오나 이런 중국 기업들의 뭐 최근에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전일 이제 국내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전일 뭐 코스피는 1.66%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2% 가까운 하락세를 네. 보였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뭐 선물을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선물이 약 1조 693억 정도 대규모 매도를 했고요. 현물은 2,093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기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현물에 8,220억의 프로그램 매도를 나타냈고 금융투자가 대부분 다 이제 프로그램 영향을 받으면서 6,85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조가 오히려 연준의 긴축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세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3.05%까지 어제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또 가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어제 기준을 본다면 2002년 1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의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1% 이상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호주가 어제 장중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 파일이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근영 부장께서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빨리 그냥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자, 야,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장중에는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 그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 기관과 금융 투자 중심의 그 현물 매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어제 장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되게 힘없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예요? 그게 저 우리나라만 좀 약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하고 리스크 한국이 같은 거? 좀 약했고요. 뭐 일본이나 중국은 그래도 플러스권이 유지가 됐는데 다소 한국만 좀 유달리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거래 대금도 너무 약화됐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대규모로 팔면서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데 받아줄 주체가 좀 없는 듯한 느낌을 하루 종일 받았거든요.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힘없는 날이었고 일부 호재가 나왔던 섹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걸 강하게 이게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일부 말씀드렸던 뭐 도시가스나 정유, 우주항공, 태양광, 조선 다 괜찮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힘이 아주 강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좀 약화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본다면 뭐 도시가스가 뭐 천연가스 7월물이 9.37%나 급등하면서 어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정유는 이제 여전히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7월 공식 판매 가격 이게 이제 OSP라고 해서 미디엄 네. OSP 이게 Official Selling Price라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나라 그 대륙별로 이제 가는 어떤 운송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아마 프리미엄 관련된 약간 피해를 좀 더 주는 어떤 그런 네. 모양이 있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는 7월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의 4.35달러에서 6.15달러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 관련된 섹터가 또 이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우주항공이나 뭐 항공기 부품 방사는 역시 이제 폴란드의 구매에 관련된 한국 항공우주 강세를 나타냈고 장중에 이제 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오늘 아침에 또 뉴스는 뭐 10일 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아침 뉴스가 또 나온 걸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 정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8월 3일 발사 예정이기 때문에 뭐 항공기 부품이나 우주항공 섹터도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던 하루였고요. 태양광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관세 2년간 유예 이 소식 때문에 태양광 섹터도 괜찮았고, 조선업종이 어제 대우조선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카타르 LNG선 발주가 본격 그렇죠.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4척 정도인가 이렇게 발주가 됐는데 네.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가격이죠, 가격. 네, 가격이죠. 그 최근 성과와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이 발주가 됐다는 부분 때문에 그 전에는 과거에 최근에 성과가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라 네. 과거 성과로 이제 뭐 계약을 하려 한다. 이것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기억이 있고 일부 그 현대 사모중공업인가요? 일부 회사가 이제 계약 해지가 되면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라는 거죠. 예,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호재다. 왜냐하면 바로 리셀링이 됐거든요. 하루인가 이틀만 리셀링이 됐는데 한 3.6% 정도 가격 높은 가격으로 오히려 리셀링을 바로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채워지고 약 25년 정도까지 이미 이제 다 채워져 있는데 추가적인 카타르 이 발주가 시작되니까 조선업종이 상당히 좋을 거였다. 일부 좀 뭐 분석 자료를 보면은 뭐 그 조선사당 닭 한 10척 이상은 다 수주를 배분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최근의 성과가 별로 가격 차이 없는 가격으로 간다면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선종, 같은 어떤 뭐 사이즈의 어떤 선종을 설계를 하면 그게 여러 척이 나오면 그만큼 그 단가에 미치는 설계비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사실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건데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똑같은 설계도로 이제 배 5개 이렇게 만들면 개당 다를 때마다 보다 훨씬 더 절약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설계는 사실 이제 해외 업체들이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설계도라도 사실은 줘야 되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설계도로 2개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한 값만 줄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네. 물론 이제 그 가격은 조금 뭐 다운될 수 당연하게 있겠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네. 많이 줄어들지. 네. 하여튼 그런 것들 조선업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프로에게 아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너무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 제가요? 왜요? 아는 거 얘기할 때 난 좀 최대한 심각하게 얘기해서 분위기 쭉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전략을 보면 그 어제 이제 타겟의 이익 경고가 결국 이제 소비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 대한 이슈는 사실 좀 불거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2분기가 특히 그러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월가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다소 시작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에도 이러한 뭐 흐름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이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이 이제 결국 무역 규모에 대해서 1월 대비 또 1.8%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에 대한 증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지금 FOMC 금리 인상 경로도 9월 달에 0.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을 또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됐다고 보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이제 달러와 약세 전환을 좀 기대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다소 이제 3% 아래로 다시 이제 안정세로 잡았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지표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오늘은 0.7% 내외의 상승 출발 예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소 이제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되돌림이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올해 10일 이번 주죠. 그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헤드라인 수치는 전월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근원 수치는 조금 빠질 거라고 추정치는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면 좀 뭐 해석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CPI 발표에 대한 변수가 좀 클 것 같고 다음 주도 FOMC가 아마 14, 15일 정도에 아마 FOMC도 아마 변곡점이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둘기파적으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따로 6개월 만에 불러서 미팅을 할 정도였으니 다소 좀 시장에다가 너무 온건한 태도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는 뭐 시각이 좀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이번 주 내내 있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 또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계감이 좀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보다는 기업이나 업종에 좀 집중하시고 큰 종목보다는 중소형주나 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뭐 이 시장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몇몇 이슈들 좀 짚어주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어제 그 장 마치고 오후 늦게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을 싹쓸이 수주했다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 네, 그 원래는 이제 LG 이노텍하고 경합을 붙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아마 삼성전기가 좀 수주를 다 따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사실은 전기는 별로 오르지도 못했고 그 외에 최근에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믿었던 기판 업체들이 빠진 것에 좀 당혹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일부 이제 해외 쪽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낸 게 일본 업체 관련된 패키지 기판 리포트를 낸 게 발단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비덴 등을 포함한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FCBGA 기판 관련해서 공급 그 쇼티지가 좀 완화되면서 네. ROE가 다소 좀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업체들이 그날 급락하면서 한국도 똑같이 그날 이제 기관 외국 매도가 쏠리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업체들은 그 뒤에 또 반등을 하면서 거의 다 또 올라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업체들은 그 뒤에 좀 반등을 제대로 못 주고 좀 처져 있는데 삼성전기도 그 영향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격이 14만 원대 중반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기가 중국향 스마트폰의 부품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가 있어서 전기가 네. 또 빠지기도 했지만 이 패키지 기판 쪽에 같은 연관이 되면서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전기 트럭 관련된 카메라 모듈 수주권도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키움 증권에서 이 밸류에이션 관련된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좀 커버리지를 했는데요. 뭐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이 부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패키지 기판 캐파 관련해서는 캐파 증설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판들이 고사양화되면은 다 적층화, 그러니까 층이 많이 쌓이는 고단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사양화가 되면서 이제 대면적화가 되기 때문에 캐파가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늘 수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연초만 해도 공급 대비 이제 수요가 25%나 초과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공급이 약간 늘어난다 해도 그게 뭐 완전히 뭐 시장을 부러뜨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닐 거라는 국내 애널리스트의 반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사의 리포트와 국내 애널리스트의 어떤 여러 가지 반박이 어떻게 싸우면서 시장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줄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약간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대규모로 팔았고 저점에서 좀 돌리는 부분도 힘이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저점을 좀 모색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좀 지난 뒤에 숫자가 좀 나와주면 조금 더 신뢰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패키지 기판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MLCC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이 그런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보통 스마트폰에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장용으로 들어가면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MLCC 시장도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면 보통 들어가던 게 6개 정도에서 12개로 카메라 모듈이 늘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요? 네, 폴란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관련된 그렇죠. 이 480대인가요? 그 48대죠. 한 대당 500억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네. 그걸 이제 3조 이상의 뭐 잭팟을 터진다 뭐 이게 또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폴란드가 국산 전차 K2 180대 구매 요청을 또 어제 180대?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금액이 3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 이후에 또 K2 전차에 대한 구매도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그 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도 기간이 좀 되게 늦다고 해요. 그 리드 타임이라 그러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문하고 이제 그렇죠. 배송될 그게 되게 때까지. 늦는데 한국이 좀 그걸 빨리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속한 생산을 되게 당부를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된 이 K2는 노르웨이도 최소 76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수출한 계약을 최근에 맺었다고 하거든요. 노르웨이도. 예, 그런 이제 임박했다고 합니다. 계약은 이제 거의 임박했다고 하니까 해당 수출 규모는 1조 6천억 정도니까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다 합치게 되면은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잭팟이 또 터질 수 있는 계약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아, 현대로템 예전에 제가 샀었거든요. 네. 아니 저 최우 그거를 먹었다는 거 아니야? 아, 체육 때문에 샀나? 아, 그래갖고 둘이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 현대로템이 뭐 이제 그 뭐죠 그 전차. 네, 전차 만들고 네. 그러니까 전차 그 기차 예, 그거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또 무슨 수소 충전소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방산도 있고
그 참 장사 잘하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하여튼 고민하다가 하여튼 저는 끝냈는데 최근 걸로 먹어버렸죠. 먹어버렸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아무튼 이게 방산 관련된 쪽은 유럽 쪽에서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GDP 대비 증액을 워낙 많이 했고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 더 불거지고 있는 상태라 실질적인 K 방산 관련된 구매 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미국제를 쓰고 싶겠죠. 근데 비싸기도 하고요. 워낙 오래 걸리고. 예, 구매 의사가 또 워낙 쇄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며 한국에 대한 구매도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에 이어서 오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그게 한 하나의 10여 년 전에 네. 네. 임플란트 처음 할 때는 네. 임플란트 있죠. 임플란트. 처음 할 때는 미제하고 독일제가 최고였죠. 최고였어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미제 독일제를 안 쓰잖아 우리가. 뭐 독일제는 조금 아직도 쓰긴 하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그게 계속 수입을 하면 AS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 몇 년씩 써야 되는데 몇십 그렇지. 년씩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국산하고 거의 더블 났었거든. 초기에 임플란트가 물론 임플란트하고 뭐 방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전차도 깔면 깔기 시작하면 한번 깔아보면 또 좋거든요 우리나라. 그럼 흑표. 흑표 네. 우리 기갑 전우들 기갑이세요? 아니 기갑은 아니고 난 땅깨지 땅깨. 아니 기갑인데 이제 나는 이제 81mm 네. 네? 포병. 포병은 아니고 81mm 보병 중화기 중대. 그래. 네. 뭐 몰라요. 저 공군이니까. 미래 핵심 전략이죠 공군. 네. 네. 군대는 어떻게? 저는 그 지원 부대에 나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했습니다. 지원이 뭐예요? 예. 군수 군수 부대 지원단. 뭐 이런데. 예. 그걸 지원이라고 그러면 지. 아. 그래서 뭐 특수부대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지원 부대. 네, 네. 자, PX? PX는 아닙니다. 예. 보급청. 네, 뭐 많이 빼돌리셨다고 봐야 되겠죠. 건빵은 많이 먹었죠. 자, 그리고요. 예, 그 지금 이제 대만의 고명치가 이제 뭐 이렇게 트윗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이제 WWDC인가요? 이게 AR, VR 장비가 사실은 제품 공개가 안 됐죠. 근데 트윗 공유가 되면서 최근에 상해 락다운 영향 때문에 아마 이 AR, VR 장비 기기가 아마 내년 2분기로 좀 출시가 늦어질 것 같다. 내년 이렇게 2분기. 예,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시장 예상이 내년 1분기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AR, VR 장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컨텐츠 확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애플이 또 허리우드 그 감독들과 컨텐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컨텐츠 확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기기 또 많이 팔리니까 일단 뭐 내년 2분기로 좀 늦어졌다는 거는 관련주들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현물가 얘기도 좀 있군요. 네, 뭐 디램 익스체인지 쪽에서 현물가가 뭐 6월 7일 날 상승 반전했다는 건데요. 지금 DDR4 8GB 관련된 메인스트림 칩 현물가가 6월 7일 날 0.5% 오르면서 3.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물가가 디램이 2월 23일 고점 형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5월 내에 장중 거래 고가가 상승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평균가가 오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일단 상승 반전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쪽에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지는 않겠죠. 근데 네. 아무튼 디램 현물가 부분의 움직임이 조금 현재 좀 새로운 어떤 국면에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롯데케미칼이랑 정밀화학이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롯데케미칼의 롯데정밀화학 지분 변동 공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이 네.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롯데케미칼의 롯데정밀화학 지분 매입이 세 차례로 진행되는데 작년 11월과 12월 정도에 이제 약 1.1% 취득했고요. 올해 2월과 3월에 3.3% 그리고 올해 5월과 6월에 2.3% 추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총 6.64% 지분을 1,358억에 매입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의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의 지분율은 37.77% 정도 수준인데 아마 50% 정도까지 확보를 할 거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뭐 연결 인식을 포석에 두고 뭐 지분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한다면 결국은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 섹터가 썩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하방을 단기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풍력 관련돼서 좀 좋은 이슈가 하나 있군요. 네, 뭐 최근에 이게 태양광 관련된 이슈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풍력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본 쪽이 이제 해상 풍력 조기 확대를 위한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뭐 입찰 성공률을 상당히 높게 규정을 뭐 개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입찰 시에는 낙찰 규모를 제한하고 일부 입찰 제한 조건도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네. 이번 규정 수정은 지난 연말 첫 번째 입찰에서 그 미쓰비시 상사가 총 1.7기가와트의 단지 건설 사업을 싹쓸이한 데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코멘트를 좀 냈는데 미쓰비시가 전체적으로 세 구역에서 단지 건설을 하는데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완공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일본 정부는 향후 입찰에서 다양한 국내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공 시점을 좀 앞당기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이런 규정 개정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해상 풍력에 대한 목표가 2030년도에 10기가와트 그리고 2040년까지는 누적 45기가와트까지 늘릴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한국 풍력 관련 업체들이 이 대만이라든지 일본, 호주, 캘리포니아 등으로 이 관련 어떤 해외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뉴스다 이렇게 분석을 한 코멘트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네, 풍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유럽이 충전 포트를 USB-C로 통일을 합니까? 네,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충전 포트가 한국하고 이제 뭐 이런 애플하고는 전혀 다른 네네. 포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가 2024년까지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카메라의 충전 포트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 이게 국내에서는 쓰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타입이기 C타입이라는 때문에 게 지금 갤럭시에 들어간 그거예요? 그렇죠.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네, 거죠. 납작하게 이렇게 타원으로 네. 되는 네, 그 부분인 그게 것 이제 같습니다. C 타입. 네, 네, 그게 이제 네. 애플은 그걸 쓰지 않고 있잖아요. 별도의 약간 충전 포트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르게 돼 있는데 그러면 EU가 유럽 쪽에서 다 이렇게 쓰면은 애플은 그걸 뭐 바꾸는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플도 거기 출시할 때는 그럼 그 타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 유럽에 출시할 때는? 일단은 유럽 쪽에서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아. 규정으로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뭐 새로운 기기를 구매할 때마다 뭐 다른 충전기기나 불편하긴 케이블이나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중소형 휴대용 그 전자 장치에 하나의 충전기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뭐 유럽 의회가 설명을 한 것 그렇지.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휴대전화, 태블릿, 뭐 전자책 그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뭐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두 USB-C 타입 포트를 갖춰야 할 거다. 이렇게 유럽 쪽에서 이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애플도 태블릿하고 저기 아이폰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태블릿, 노트북은 C 타입으로 지금 들어가고요. 그 폰은 아직도 이제 뭐지? 라이트닝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납작한 거, 그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어 보이긴 하던데. 뭐가요? 그 납작한 그게? 나 아이폰 쓴다 이거예요? 아니까 비싸 보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의회가 이야기를 하기를 애플 이제 사대주의. 이번에 이렇게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에 쓰는 비용을 줄이게 되면 네. 연간 최대 그 도움될 수 있는 비용이 3,35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불필요한 충전잭이나 포트를 사지 않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EU 쪽이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니까 이게 이 표준을 바꾸게 되면은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럼 이제 애플은 어떻게 할까? 과연 C 타입으로 바꿀까? 아니면 애플이 아예 그냥 무선 충전으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좀 무선으로 가게야 뭐 가겠지만 아마 케이블을 포기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쪽 꽂고 바로 이제 충전해야 되는 이슈가 또 있는데 그렇죠. 무선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네, 않은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이제 관련주로서 과거에 이 USB-C 타입 관련된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은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좀 찾아봤습니다. USB-C 타입 관련주예요? 신화콘텍이 이 뉴스만 나오면 좀 움직이는 그래요? 예, 그런 종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혹시 뭐 더 우리 체크할 게 있을까요? 이 정도 하면 네,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 하면 끝내면 될것 되겠습니까?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6월 8일 수요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또 투자 포인트들 네. 잘 짚어주신 IBK 투자증권의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